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입니다. 오늘은 서브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전반엔 덴버가 페이스를 높여서 많은 속공 득점을 얻어냈죠. 전반에만 무려 17점의 패스트 브레이크 득점을 올렸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덴버가 속공을 잘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레이커스 속공 수비가 최악이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여기서 아웃레터를 압박하고 인터셉트 할 게 아니면 머물 게 아니라 빠르게 스프린트 백해서 세이프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페인트 존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스윙 패스 한 번에 레인이 완전히 열립니다. 이것도 압박을 안 할 거면 빠르게 백코트 해야 되는데 너무 느긋하고 윙 쪽에 두 명이 붙어 있다가 뒤늦게 커버하는데 결국 파울을 범하죠. 여기서도 AD가 페인트 존으로 빠르게 스프린트해서 림을 지켜야 되는데 니콜 요키치를 너무 의식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날 브루스 브라운한테 비슷한 형태로 속공 득점을 많이 허용했는데, 브루스 브라운이 본인에 대한 수비가 느슨한 걸 10분 잘 활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덴버는 레이커스의 느슨한 트랜지션 수비를 집요하게 공략해서 본인들의 목표치 이상의 성과를 얻어냈죠. 원래 덴버가 속공, 특히 프라이머리 브레이크에 굉장히 강한 팀이거든요. 제가 정규 시즌에 덴버 영상 만들다가 실수로 날려본 게 있는데, 그때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했던 것 중 하나가 이 트랜지션 공격입니다. 이 팀이 비교적 일찍 로테이션 관리에 들어가서 많이 까먹은 거지, 그 전까지는 최고의 속공 팀이었습니다. 반면에 레이커스는 후반기 최악의 트랜지션 수비팀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데뷔를 하고 왔어야 됐는데 고산지대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데뷔하고 온 모습이 아니었죠. 그리고 덴버가 전반을 크게 앞설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공격 리바운드였습니다. 전반전 덴버는 총 13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고 레이커스는 11개의 수비 리바운드를 잡는 데 그치죠. 레이커스에겐 상당히 굴욕적인 기록인데, 이 덴버가 속공에 실패해도 그게 풋백으로 연결되니까 레이커스는 역습 기회마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덴버가 더 마음 놓고 속공을 시도하기도 했죠. 이런 리바운드 문제는 집중력 문제와 더불어 3가드를 기용한 영향도 있었다고 보는데, 레이커스가 3가드를 기용한 이유야 뻔하긴 합니다. 속도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일 텐데, 레이커스가 피켓롤 할 때 보면 의도적으로 빠르게 스윙 패스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윅사이드 수비수가 함부로 헬프하지 못하도록 각인시키는 전략이었다고 봐야 하는데, 확실히 AD가 프리해지긴 했어요. 이게 후반전까지 이어졌고, 다만 하치무라 정도의 공격력이어도 충분히 윅사이드를 흔들 수는 있어서 레이커스가 1차전의 스타터를 고집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1차전) 덴버는 승리를 거뒀지만 몇 가지 숙제가 남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르브론의 매치업 펀팅이죠. 매치업 펀팅을 피하는 방법은 슈 앤 리커버, 트랩, 스위치 이후에 레이트 더블 또는 프리 스위치나 스크램 스위치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 스위치나 스크램 스위치는 상황이 맞아야 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덴버 스타터 중에 미스매치가 아닌 선수는 에런 고든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쓰긴 쓰는데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르브론 상대로 트랩은 유행에 가깝고 스텝업 스크린 막을 때 말고는 쓰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슈 앤 리커버이고, 그나마 스위치 이후에 레이트 더블 붙는 이런 방식을 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실행력 싸움이죠. 지난 경기처럼 슈 앤 리커버리 과정에서 리브스한테 3점을 2번이나 허용한 거 수비 실책이었거든요. 이게 클러치 때나 벤치 타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쓸 수 있는 거라서 덴버한텐 큰 골칫거리일 텐데, 그나마 르브론이 하프코트 오펜스에선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다행스러운 부분이겠죠. 양 팀이 붙은 1차전에서 가장 화두가 된 건 무엇보다 요키치에 대한 수비법이었죠. 루이 하치무라가 요키치한테 붙고 AD가 뒤에서 커버하는 그런 수비법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AD가 싱글 커버로 막거나 더블링을 했는데 요키치가 둘 다 쉽게 공략해냈습니다. 이날 요키치는 3쿼터까지 31득점, 19리바운드, 12어시스트를 기록했죠. 레이커스가 어떤 수비를 들고 와도 막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활약이었는데, 4쿼터에 하치무라가 요키치한테 붙고 AD가 골밑에서 받쳐주는 식으로 매치업을 바꾸면서 요키치를 봉쇄합니다. 이 수비법이 저희 채널 단톡방에도 던져진 적이 있는데, 최근에 비슷한 방식의 수비로 가장 유명한 건 필라델피아가 PJ 터커를 붙인 거지만, 작년에 골스도 비슷한 방식의 수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 4차전 보면 이 쿼터에 클레이 탐슨이 파울 트러블로 나갔을 때 쿠민가가 나와서 요키치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트라이앵글 앤 2랑 박스 앤 1을 섞고 중간에 3-2도 썼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잘 막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선 크레이 탐슨이 요키치한테 붙으면서 박스 앤 1을 썼죠. 그리고 이건 당시에 나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괜히 센터한테 윙 디펜더를 붙이고 박스 앤 1을 시도한 게 아니죠. 요키치가 내외각을 오가면서 득점하고 패스하는 건 센터들이 하는 플레이는 아닙니다. 볼을 운반하면서 픽앤롤을 전개하거나 스크린을 타고 나와서 3점을 쏘는 플레이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걸 다 하는 건 이 선수가 유일하죠. 그러니까 빅맨들한텐 낯설 수밖에 없는 수비이고 그렇다고 센터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센터로서의 역할도 가장 잘하는 선수가 이것저것 섞으니까 혼란스러운 건데 그럴 바에는 윙 디펜더를 붙여서 쫓아다니게 하고 어차피 요키치가 16피트 정도 바깥에서는 공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선수는 아니니까 요키치가 가장 강력한 12피트 내외로 들어왔을 때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수비수들을 백라인에 배치하는 겁니다. 요키치의 온갖 기괴한 원핸드 슛을 견제할 수 있고 에런 고든한테 건네는 패스 루트를 차단하거나 최소한 굴절시킬 수 있는 백라인 수비수의 퀄리티가 요키치를 상대할 땐 훨씬 중요한 요소라는 거고 그렇게 접근한 수비법이죠. 다만 이걸 풀타임으로 쓰기에는 윙 디펜더들의 부담이 심하다는 점 그리고 노리고 나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수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에런 고든이 반대쪽 덩커 스팟으로 이동한다든가 플래시 컷을 한다든가 피닝 스크린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곽은 거의 2대1 상황이라서 빠르게 빼주기만 해도 롱 클로즈아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세미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고든이나 요키치가 서로 스텝업 스크린을 걸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고든을 피커로 자주 활용할 수도 있죠. 여기서 상당수는 쿨타임이 좀 긴 방식이랄까 한시적인 효과만 있는 거긴 한데 다양한 방법은 있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실행력 싸움입니다. 레이커스 입장에서도 뭐 그전까진 막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선수를 상대로 수싸움이 가능한 구도까지 만들었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참 여러모로 기대되는 2차전인데 1차전처럼 재밌는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리뷰는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